스마트 팩토리 SQC 동영상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샘플링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잠깐 쉬었어요. 네. 목이 좀 아파가지고 네, 커피 마시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쉬고 쓰레기도 좀 버리고 정리하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2단계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2단계 샘플링 말고 2단계 샘플링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약간 방식이 다른 두 가지 샘플링이 있어요. 층별 샘플링과 짐작 샘플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과 다른 이제 샘플링 하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또 따로 하고요. 우선 층별 샘플링. 그 층별 샘플링 여러분들이 이미 층화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스트라타를 만들어서 스트라티파이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층별 스트라타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 층을 나눠 놓은 거고 그걸 다 합치면은 전체 집단 즉 모집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션 수학에서 파티션이랑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각 층에 대해서 모두 다 샘플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단계 샘플링을 하는데 그 1단계에서 서블랏 M개를 라지 M개를 몽땅 다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좀 거의 의미가 없죠. 네, 그냥 똑같은 거죠. 네. 1단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몽땅 다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브라트당 NI개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이제 2단계만 있는 거죠. 네, 2단계는 그대로. 그래서 크기가 되게 컸어요. 네, 원래는 스몰 m 곱하기 ni 혹은 뭐 이걸 ni를 다 통일을 한다 그러면 스몰 n 곱하기 n 바 이렇게 되는데 스몰 m이 아니고 라지 m이 되는 거죠. 라지 n 곱하기 n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또 제가 가리고 있네요. 으쌰. 네.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특성이 있을지 같이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층별 샘플링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유의할 건 2단계 샘플링에서 단순화된 모든 그 서브로트의 크기가 똑같고 각 서브로트당 추출하는 샘플의 개수도 똑같다. 여기까지는 뭐 앞서서 했던 가정 단순화 가정이랑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모든 서브랏을 다 선택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스몰 m 선택되는 서브랏의 개수가 전체 서브랏의 개수 라지 m과 똑같아진다는 이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랏 파트에서 요 통계량도 달라지지만 최종 샘플에 있어서의 그 샘플 분산의 통계량이 우리가 원래 이렇게 됐었다. 원래 뭐 한정 개수가 그 이거보다 더 복잡한 형태가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m이랑 스몰 m이랑 같으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됐을 때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럼 1 빼기 1이니까 여기가 빵이 돼요. 빵 곱하기 뭐 되면 빵이니까 다 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통째로 날아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통째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뒤쪽만 남아요. 뒤쪽만 남으면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 시그마 W의 제곱, 즉 층간 분산, 죄송합니다. 층내 분산, 층간 분산, 비트윈 분산이 사라지고 영향이 없고, 왜냐면 다 선택을 했으니까, 모든 걸 다 선택을 했으니까. 층간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각 이 서브로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층간 분산이거든요. 비트윈 분산. 그 중에 뭘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박스가 10개가 있는데 이 박스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중에 뭘 선택할지 모르니까 이제 불안해진다는 건데, 다 선택을 하면 이제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박스가 다 선택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박스가 다 선택되면 모집단이랑 똑같으니까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케이 됐고, 이제 문제는 각 박스 안이 얼마나 균일한가. 각 박스 안이 그
서로 다 똑같은 놈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박스끼리는 좀 다른데 같은 박스 안에는 아주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키라고 따진다면 1번 반은 키가 작은 사람, 2번 반은 키가 큰 사람, 3번 반은 뭐 이렇게 해서 키 순서대로 1반부터 10반까지 나눴다면 1반의 평균과 10반의 평균은 굉장히 다르겠죠. 이게 층간 분산이에요. 그런데 층내 분산은 1반에는 작은 애들만 모였으니까 분산이 작을 거라고. 2반에도 작은 애 고 근처의 키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반 안에서의 분산은 작을 거예요. 그게 층내 분산이죠. 위딘 분산. 위딘 분산에만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샘플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위딘 분산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서 위딘 분산만 그 둘 중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그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다. 2단계보다는 요인이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떨 때? 최종 샘플의 크기가 비슷할 때의 얘기예요. 요 MN 크기가 똑같을 때, 그러니까 그냥 2단계에서 MN 바한 거랑 이쪽은 뭐 말이 MN 바지 사실은 라지 MN 바잖아요. 이 N도 이쪽이랑 숫자는 다를 거예요. 네, 숫자는 다른 거죠. 했을 때 이 숫자가 비슷하다면 이쪽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단계에서는 이거 말고 비트윈 분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앞쪽 파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종적인 샘플 크기를 비슷하게 내가 얻고자 할 때는 그 층별 샘플링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2단계 샘플링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쉬워요. 1단계가 사실상 생략이 돼버리잖아요. 네. 어떤 박스 10개의 서브로트 박스 중에 어떤 박스를 그 고를지를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서 뭐 랜덤 뭐 난수 발생시키고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하나가 생략되니까 좀 더 간단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층별 샘플링 됐고요. 또 다른 2단계 샘플링을 가정하는데 또 다른 게 있다. 뭐 짐작 가시겠죠 이미. 네. 이번에는 집락 샘플링이라서 그 1단계 2단계 중에 2단계가 생략이 된 거예요. 1단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로트 선택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1단계에는 있어요. 1단계는 있고 2단계가 없어. 1단계에서 선택된 서브로트의 모든 자료를, 모든 샘플을 다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스가 10개 있으면 박스 그 중에 뭐 하나 혹은 2개 딱 골라서 다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박스 다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묶음으로 묶어놓고 샘플링을 되게 이건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한 번만 딱 고르면 끝나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서브롯 선택은 스몰 m으로 그대로 있는데 두 번째는 서브롯 크기를 서브로트 크기가 샘플링 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브로트당 샘플링 크기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간단하게 만든 형태를 살펴보면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똑같고 네. 그러니까 각 서브로트의 크기가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각 서브로트의 크기가 각 서브로트당 샘플링 크기랑 일치해버린다. 요 문제가 이제 요 차이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통계량이 뭐 서브로트의 통계량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샘플 통계량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이제 뭐가 달라졌다고요? 라지 m바랑 스몰 m바랑 똑같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니까 여기가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앞쪽만 살아남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층별 샘플링이랑은 완전히 반대죠. 반대. 얘는 이쪽만 살아남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살펴보시면 역시 2단계 샘플링보다는 쉽고 쉬운 건 뭐 이게 제일 쉬워요. 층별 샘플링보다 더 쉽습니다. 그 서브로트의 개수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100개 있어도 서브로트는 10개잖아요. 10개도 제가 좀 많이 나눠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로트를 랜덤 샘플링 하는 건 개수가 적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금방 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 검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샘플링하는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돼 있어요. 가장 쉽고 뭐 검사 비용으로 개수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검사 과정에 따른 그 경제성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층 내 분산이 다 사라지고, 왜냐하면 각 서브로트에 대해서 모두 다 조사하기 때문에 층 간 분산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층 간 분산이 크면은 얘가 좀 안 좋아지지만 층 간 분산이 심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각 서브로트들이 서로 특성이 다르지 않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둘 다 2단계보다 쉽고 2단계 샘플링에 비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유리한, 유용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 어떤 분산의 종류, 층내 분산과 층간 분산 중에서 어떤 쪽이 그 높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떤 분산이 낮을 때 유리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차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따가 실습도 할 거고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샘플링의 차이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한번 묘사해 볼게요. 이거 뭐 많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층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층 구조. 땅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해해 줘야 돼. 네. 뭐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처음에 땅에 가까운 부분은 갈색이 없냐? 이게 좀 갈색 같나? 우리가 지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코가 간지러워. 네. 그런 다음에 땅이 약간 깊어지면 흙 색깔이 좀 진해지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더니 그 다음 좀 썩는 색깔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회색이 되더니 5단계로 그 다음에 완전히 썩었어요. 안쪽은 썩었다기보다 석탄이 됐어. 석유가 됐어. 이렇게 된 고인물이 됐어.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좀 확대해 볼게요. 네, 이게 집락 샘플링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을 때가 뭘지 이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서브로트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러면 층 간 분산이 클까요? 층 내 분산이 클까요? 지금 같은 색깔은 데이터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만한 땅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퉁퉁퉁퉁퉁퉁 10조각으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서브로트를 10개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집락 샘플링을 하는 게 좋겠느냐, 층별 샘플링을 하는 게 좋겠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시그마 B와 시그마 B의 제곱과 시그마 W의 제곱, 뭐 소문자든 대문자든 층간 분산과 층내 분산 중에 어느 게 더 커요? 이 경우에는 이게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의 지층의 종류가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층만 하나의 박스, 하나의 이 샘플 서브로트만 선택을 해도 이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5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중에 뭐 3가지만 선택을 하더라도 그 3가지에 의해서 요 내용물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화면 크기가 좀 문제가 있네. 키보드를 가리지 말아줘. 네. 지금 층별 샘플링 같은 경우는 모든 요 서브로트에서 데이터를 일부 쓰겠다는 거예요. 일부. 모든 거에서 일부 쓰니까 예를 들면 이 전체에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뭐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층별과 집락 샘플링이 각각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집락 샘플링은 between, 층별 샘플링은
within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층별 샘플링은 같은 경우는 within의 영향을 받는데 지금 within의 분산이 훨씬 큰 상황이잖아요. 그죠? within의 분산이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뭘 쓰는 게 좋다? 집락 샘플링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집락 샘플링은 이 중에 지금 보듯이 한 3개 정도만 뽑아서 한 2-3개만 뽑아서 그걸 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 한 2-3개만 뽑아도 여기 선택되어 있는 얘랑 얘만 뽑아도 5가지 종류의 지층 색깔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적절한 샘플링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층별 샘플링이 좋아지느냐를 한번 보죠. 스트라티파이, 우리 앞에서 층화 얘기했을 때 층화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같은 성질, 같은 특성을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나눠 놓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층화가 일어난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색깔을 가지고 이걸 나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이 지표고 이쪽이 왼쪽이 여기가 땅이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쪽이 땅이고 이쪽이 그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층을. 그런 다음에 여기가 2번째 층,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째 층,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깊어지는 층, 썩는 층, 그 다음에 다 썩어서 석유가 된 층. 이렇게 있고 그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층 보듯이 지층이 나눠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서브로트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서브로트는 거의 지표 쪽. 그 다음에 끝에서 2개 서브로트, 9번, 10번 서브로트는 완전히 석유, 석탄 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비트윈과 within의 분산이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비트윈 쪽이 훨씬 커요. 1번과 n번은 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야. 그런데 1번 내에는 다 지표니까 within은 굉장히 작아요. 이해되시죠? 아까 그 반별 키로 반별 나눴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얘기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만약에 이런 상황일 거라고 예측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박스가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서브로트 샘플인 경우에는 층별 샘플링과 집락 샘플링 중에 뭘 써야 된다고요? 층별 샘플링을 써야죠. 왜냐면 층별 샘플링 쪽은 within만 남기는 거라 그랬으니까 분산을. 이해되시죠? 방금 여기 써놨으니까. 층별 샘플링 같은 경우는 within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층별 샘플링을 써서 모든 곳에서 몇 개씩 뽑아야죠. 그래야 노란 것도 조금 나오고 주황색도 나오고 맨 끝에 까만색도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색깔로 보니까 좀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걸 집락 샘플링으로 해버리면 집락 샘플링으로 해서 지금 여기 하늘색 선택된 것처럼 하면 노란색 하나, 주황색 하나, 보라색 하나 선택되지만 회색이랑 까만색은 하나도 선택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각 서브로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물론 이 2개의 경향성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랜덤으로 선택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서브로트 나눠보고 시그마 B의 제곱과 시그마 W 제곱이 뭐 그냥 거기서 거기다 뭐 둘 다 뭐 특별히 뭐가 좋다 뭐 이런 개념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디자인 해보고 더 좋아지는 쪽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아 이거는 층화로 나눴다. 아예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각 서브로트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아예 나눠놨다. 이러면은 층별 샘플링, 말 그대로 층화니까 스트라타니까 스트라타 샘플링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다 섞여있는 어떤 군집으로 만들어놨다, 집락으로 만들어놨다, 첫 번째 것처럼, 그럼 당연히 집락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 2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습에서도 보겠지만 실습에서는 이제 숫자를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저 나름대로는 강의 자료의 내용이 아주 많기를 바라지도 않고 수식을 아주 뭐 물론 이제 이쪽을 더 깊이 공부할 학생들을 위해서는 제가 좀 아쉽게 강의하는 걸 수도 있지만 수식을 아주 어렵게 강의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이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아주 최대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해요.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 이건 꼭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뭐 다른 샘플링 방법도 아주 많지만 마지막 샘플링 방법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계통 샘플링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산되고 있다라고 볼게요.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이렇게 쭉 왼쪽으로 이렇게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 3번 선택하고 5, 6, 4, 5, 6, 7, 8, 9 9번 선택하고 이렇게 6번마다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6개마다 선택을 하는 이런 식으로 6개마다 하나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샘플링 방법은 랜덤 샘플링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처음에 몇 번째 거에서 스타트만 할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뽑는 거니까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동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기가 쭉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원래 이렇게 박스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바가 있고 이 위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자가 있어서 이렇게 쌓이는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우리 뿅망치 같은 게 있어서 한 뭐 10초 간격, 15초 간격, 뭐 공장 흐름에 따라서 한 번으로 이렇게 퉁퉁 치는 거야. 10초 간격으로 퉁퉁 치면은 이쪽에 다른 박스가 있어서 이렇게 6번마다 하나씩 이렇게 퉁퉁 떨어지는 거야. 분류되는 거야.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이 따로 이렇게 랜덤해서 뭐 몇 번째를 뽑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기계가 퉁퉁 이렇게 한 번씩 치면은 샘플링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전체 로트에 대해서 이미 샘플링도 끝나 있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별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샘플링이 아주 편리해요. 이 전체 로트에 대해서 어떤 경향성이 없다면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게 랜덤 샘플링과 거의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단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주 고르게 랜덤하게 이렇게 섞여서 생산되는 공정이 아니라 어떤 주기성이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시간에 한 번씩 생산되는데 6시간마다 뽑는다 그러면 6시간마다 뽑았더니 매 6시간마다 뽑는 그 제품이 하필이면 점심시간 직후의 제품이더라. 그래서 너무 졸릴 때 이제 제품을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불량률이 높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매일 아침에 첫 시간 9시에 생산되는 제품들만 이렇게 우리가 따로 샘플링으로 뽑아내겠다 이러면 아침에는 이제 처음 출근했으니까 기계 처음 돌리니까 뭐 점검하고 하느라고 열심히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상태가 좋은 세팅 초반의 제품들만 이렇게 건져져서 너무 상태가 좋은 애들만 있어서 전체 모집단의 불량률보다 현격히 낮은 불량률을 보여서 샘플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주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월화수목금이 있는데 뭐 수요일마다 뽑았더니 수요일은 항상 어떤 작업자가 있더라. 수요일은 항상 어떤 재료가 들어오더라.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내가 수집하려는 데이터의 모집단 전체 로트가 어떤 주기성을 갖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주기성과 관련이 없는 주기로 설정을 해서 샘플링을 해야 돼요. 주기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주기성과 어긋나게만 샘플링을 해주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주기성이 없는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이런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샘플링에 대한 얘기를 끝냈습니다. 네. 저희 아기가 뭐 놀랐을 때 표정인데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나서 이제 이런 표정이면 굉장히 곤란한데 아니길 바라고요. 아닐 거라고 믿겠습니다. 뭐 이론 설명을 하고 스프레드시트 실습은 뭐 수업 시간에 하게 될지 동영상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습 여러분들 제가 실습 파일 나눠드릴 테니까 꼭 해보시고 요걸 좀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봐야지 이해하기 더 좋으니까 거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좀 요게 실용적인 학문이니까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공학이잖아요. 공학이고 현실 세계의 문제를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거 스마트 팩토리 엑스큐션은 다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숫자를 다루는 거니까 늘 이런 내용을 개념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실제 실습에서는 좀 이런 거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방금까지 살펴본 이론을 좀 복습을 하시라 그런 얘기죠. 뭐 선생님이 하는 얘기 맨날 그거지 뭐 예스 복습해라. 네,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아닌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쓸데있는 얘기인데 뻔한 그런 귀찮은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